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로 5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사실은 저 권력 구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제가 맞는데요. 한국은 5년 왕정제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은 한 가지 권력밖에 없거든요. 행정권. 근데 한국 대통령은 뭘 갖고 있느냐? 5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권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입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갖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제대로 견제가 되느냐? 미국 같으면 상원에서 엄격하게 견제합니다. 같은 당이라도 견제합니다. 하원에서도 견제합니다. 그 다음에 주지사들의 권한이 사실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견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아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견제를 못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사람이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한 대통령도 87년 체제 이후로는 예외가 없이 지지율이 거의 막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대통령 권한 축소형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헌법은 그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면 국민의 기본권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사실은 먼저 아닙니까? 근데 국민 기본권이 38년 동안 바꾸지 않다 보니까 AI가 뭡니까? IT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때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그 복지 의무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해야 우리나라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지방자치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지방정부, 그러니까 거의 뭐 중앙정부와 거의 비등한 형태로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든지 또는 재정권들도 지방정부로 이제 이양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거법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 독일이 참 이상적인데요. 독일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비록 지지율이 1%라고 하더라도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표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숫자 그대로 의원 숫자가 정해집니다. 즉 국민의 마음의 지도에 있는 그 정당의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똑같습니다. 사표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 국민 모두가 만족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양당에게 극도로 유리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정의당 지지자인데 떨어질 거니까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부터 사실 사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면 그것도 완전히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표 비율이 60-70%에 달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거의 60-70% 반영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농복합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
2명만 뽑으면 안 됩니다. 3명 내지 4명을 뽑아야 실제로 중대선거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골 같으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꿔놔야지 어느 정도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 내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걸쳐서 합의를 하면서 거의 책 두께만큼의 그런 합의서를 쓰는데요. 그러면서 정책이 서로 타협을 하면서 중도화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도적인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3가지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개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사실은 지난 300일 동안에 30명을 탄핵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건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감사원이 입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죠. 근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려면 그걸 떼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국회에 가져갈 수는 없어서 미국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헌법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어떤 탄핵을 한다. 그럴 때는 미리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하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용되고 이럴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좀 더 발전된 87 체제에서 좀 더 발전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26 체제가 될 수 있겠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 탄핵권을 여쭤본 건 아니고 지금 그것도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 계엄령이 없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또는 기상사태 같은 모호한 걸 없애고 전시에만 전쟁 선포된 경우에만 계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게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엄권은 필요한데 지금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번에 부작용들이 좀 노출이 됐으니까요. 그런 그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